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19반원 수학 쉽버수학입니다. 오늘 중1-1 수화 연산 손수분해 제3강 최대 공약수의 활용과 최소 공배수의 활용입니다. 말 그대로 활용이란 이미 배웠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성질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에 대표적인 표현법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가능한 한 큰, 가장 큰, 최대한 이런 등등의 표현이 있다면 대체로 최대 공약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72개, 음료수 48개, 초콜릿 84개를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할 때 나눠줄 수 있는 학생의 수는, 자, 여기 어떤 표현이 있죠? 가능한 한 많은, 가능한 한 많은. 최대 공약수를 묻는다고 해야 되겠죠? 간단합니다. 72, 18, 84, 12로 한번 해볼까요? 12. 더 이상 공약수가 없는 상태, 서로 소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12가 최대 공약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 더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답은 12명입니다. 간단하죠? 2번 봅니다. 두 분수 n분의 18, n분의 24를 모두 자연수로 만드는 n값. 그 얘기는 이 n이 18의 약수면서 동시에 24의 약수가 되겠죠? 여기서 최대 공약수의 성질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합니다. 두 공약수의 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즉,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찾는 것이 두 수의 각각의 약수를 찾아서 그 공약수를 찾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물론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대 공약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선생님은 6이 보여요. 자, 3과 4 서로 소이기 때문에 이 값이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최대 공약수는 6의 약수이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구하는 값은 1도 가능하고 2도, 3도, 6도 가능합니다. 자, 3번. 가로의 길이가 이렇고 세로의 길이가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에 남은 부분이 없도록, 즉 다시 말해서 꽉 채워서 빈틈없이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이려고 할 때,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가로는 216, 세로는 180. 여기에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정사각형은 무수히 많습니다. 한없이 작은 정사각형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조건이 있죠? 가능한 한 큰 또 나왔습니다. 즉, 그런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된다. 그 얘기겠죠? 구해봅니다. 216값 180의 최대 공약. 내가 보이는 것부터. 서로 소해.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4하고 36. 따라서 36, 36의 정사각형으로 채워놓으면 빈틈없이 꽉 들어가면서 가장 큰 적사각형이 돼요. 이번에 답은 36이 될 테고, 이때 필요한 타일수는 계산하면 돼요. 216에 36이 몇 개 들어갈까요? 6개 들어가겠죠. 이렇게 6개, 6개가 들어가야 되고, 180쪽에 36이 5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5 곱하기 6, 30. 여기서 이 문제를 마치기 전에 또 하나 주의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가능한 큰 정사각형, 이런 표현 대신에 가장 적은
개수를 얘기합니다. 자, 표현은 다르지만 두 개가 같은 말을 한다는 거 알겠죠? 가능한 큰 정사각형을 사용할 때 가장 개수를 적게 필요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평면 도형에서 구하는 건데 이것을 입체 도형에 적용시키는 문제도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정한 직육면체가 있는데 그 속에 가능한 한 큰 정육면체로 채운다. 또 다른 표현이 가장 적은 개수의 정육면체를 사용해서 채운다. 그렇게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모두 시험에 잘 나오고 선생님들이 출제하기를 좋아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4번, 이 어떤 자연수를 우리가 구하는 건데 130으로 나누면 4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남는 거를 빼버려요. 그러면 126이겠죠? 얘는 87로 나누면 3이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모자라니까 더 채워주자, 이거는. 남으면 빼고 모자라면 채워주고 87 플러스 3 해서 90. 그렇다면 이 수로는 나머지가 생기거나 부족하지 않고 딱 떨어지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130에서 4를 빼고 87에서 3을 더한 이 126과 90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된다. 왜? 여기 또 가장 큰 수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게 최대 공약수의 활용인가? 최소 공약수의 활용인가가 만약 혼란스러울 때는 이런 표현에 주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26, 90. 9로 먼저 하겠습니다. 더 진행해야죠? 왜? 서로 소가 아니니까. 얘는 최대 공약수가 아니에요. 이제 서로 손해? 그렇다면 얘가 최대 공약수예요. 우리가 구하는 가장 큰 값은 18이다. 실제로 나눠봐봐요. 130을 18로 나눠볼게요. 한번. 처음이니까. 그러면 7, 126, 4가 남게 됩니다. 또 87을 18로 나누면 모자라요. 90이 돼야 되는데 3이 모자라죠. 그죠? 다시 한번 문제 4번. 남으면 빼고 부족하면 더해주고. 5번. 이 5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연수 n의 약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이런 표현 자체가 처음에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왜? 이런 것을 수학적으로 정의한다 그러는데 그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 약속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끼리 약속하는 거 있죠? 언제 어디서 만나자. 이런 약속들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닌 것처럼 이것도 이 문제와 이 문제를 푸는 학생 간의 약속입니다. 자연수 n의 약수의 개수를 fn으로 하자. 잘 모르겠으면 여기다 하나씩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1. 자, 그럼 f1은 뭘까요? 1의 약수의 개수니까 f1은 1이겠죠. 2. 그럼 f2는 2의 약수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f2는 2겠죠? 6을 한번 해볼까요? 6. 그럼 f6은 6의 약수의 개수예요. 6의 약수는 몇 개? 4개. 그러면 f6은 4.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정리해 나갈 수가 있겠죠? F40은 40의 약수의 개수를 찾아봐야 되겠죠? 약수의 개수는 일일이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소인수분해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인수분해해서 그 소인수의 지수에다 각각 1을 더한 값을 곱하는 방법으로 약수의 개수를 찾아냈죠? 그렇게 합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5예요)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세제곱이니까 1 더해서 4, 5의 1제곱이니까 2 해서 8입니다. 또 15도 구해야 되겠죠? 15의 약수는 3 곱하기 5예요. 그래서 지수가 다 1, 1이에요. 그럼 1씩 더하면 2, 4가 되겠죠? 이 식을 좀 정리합니다. 이 값이 8이었고 이 값이 4였고 그리고 fx가 10이다. 그럼 8 나누기 4니까 여기 2죠. 2 곱하기 fx가 12니까 fx는 6이란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 약수가 6개인 자연수는 무수히 많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자라는 건데 이 과정이
모르면 일일이 다 찾아냅니다. 근데 우리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약수의 개수를 찾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소인수 분해를 하고 그 소인수의 지수에 1을 더한 값끼리 곱한다. 그럼 얘는 거꾸로 곱한 다음에 그 수에서 1씩을 나눠주고 소인수를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6이 되는 값은 1 곱하기 6이니까 6이 그냥 될 수도 있고 2 곱하기 3이 돼서 6이 나올 수도 있어요. 6이 나오려면 지수가 뭔가 5가 돼야 되고, 그죠? 무엇의 5제곱? 얘들은 1씩을 빼서 무엇의 1제곱 곱하기 무엇의 2제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 경우밖에 없습니다. 6개가 나오려면.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는 값이 가장 작은 값을 찾아야 되니까 2의 5제곱이 돼야 되고, 이때는 2의 5제곱이 30이라는 거 알죠? 다음, 여기는 여기 다른 소인수를 넣어야 돼요. 그죠? 같은 소인수 넣으면 개수가 안 맞으니까 다른 소인수를 넣을 때 어떻게 소인수를 결정을 해야 가장 작게 되느냐? 지수가 아무래도 큰 쪽에 밑이 작은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작은 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 작은 소인수 3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은 12 해서 구하는 값은 12. 이 12가 약수가 6개가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입니다. 자, 이까지 최대 공약수의 활용을 살펴봤고요. 곧 이어서 최소 공배수의 활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 공배수의 활용입니다. 최대 공약수의 활용과 같이 최소 공배수 역시 문제 중에 표현이 가능한 한 적은, 가능한 한 작은, 가장 작은, 최소한 이런 등등이 나오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최대 공배수는 다르게 동시에 라는 표현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최소 공배수와 관련이 큰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아두면 됩니다. 동시에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1. 서로 맞물려 도는 두 톱니바퀴 A가 있다. 그럼 톱니바퀴를 하나 그리는데 이쁘게 안 그려도 돼요.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이게 무슨 톱니바퀴예요 그러는데 이렇게 그냥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톱니바퀴가 56개, 32. 이런 문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풀이를 했던 학생들도 있을 텐데, 톱니바퀴 특성은 아무리 톱니바퀴 수가 달라도 물려나가는 톱니는 반드시 하나씩 차례대로 물려나가는 거죠. 따라서 1번, 톱니바퀴가 회전하기 시작하여 처음으로 같은 톱니에서 다시 맞물릴 때 돌아간 톱니의 수는, 그러면 이 56과 3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다시 맞물리는 상태가 될 테니까 56, 32, 4. 서로소가 아니니까 계속 더 진행해야 되겠죠? 7과 4는 서로소. 아, 그렇다면 얘가 최대 공약수구나. 끝난 거예요. 최소 공배수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최소 공배수 LCM에서 L자처럼 다 곱한다 그랬죠? 우리가 구하는 값은 4, 2, 7, 4를 다 곱하면 224. 톱니의 개수는 224개의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면 서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다면 다음에 다시 이 바퀴에서 서로 만나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 공배수가 224개의 톱니가 지나갔을 때 맞물려 나간다. 그럼 이때 2번은 다시 맞물 때까지 톱니 A와 B는 각각 몇 회전을 했느냐? 224가 되기 위해서는 56을 나눠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4가 나옵니다. 이쪽 4. 그래서 A는 4회전, B는 224를 3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7이 나와요. 7회전. 톱니바퀴 문제도 종종 시험에 나오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해둡니다. 문제 2번. 직면체를 하나 그리는 거예요. (24, 12, 9) 이것을 이용해서 정육면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직육면체 모양의 레고를 계속 쌓아서 정육면체로 만들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조그만 조각을 모아서 정육면체로 만들 때 그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가 얼마가 되느냐? 1번. 2번은 그때 필요한 벽돌수, 레고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얘기죠. 여기서도 가장 작은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와 연결이 된다. 또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쓴다 그랬죠? 최대 공약수에서는 가장 적게 필요한 개수를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부피가 가장 작은 정류면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은 정류면체를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최소 공개수를 구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24, 12, 9의 최소 공개수를 구할 거예요. 3. 최대 공약수는 나오는데 최소 공개수를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한 변의 길이는 72cm인 정류면체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큰 이런 거죠.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간다 그 얘기예요. 이때 필요한 벽돌 개수 한 변의 길이가 다 이게 72, 72, 72가 될 테니까 24는 3개, 이쪽에 3개가 필요하고 12는 6개가 필요하고 높이는 9가 70이 되려면 8개가 필요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벽돌의 수는 3 곱하기 6 곱하기 8을 하면 되겠죠? 140 이렇게. 문제 3번 어떤 역에서 각각 10분, 10분, 20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세 열차가 있는데 동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에 참으로 또 동시에라는 표현이 나왔죠? 동시에. 최소 공개수는 동시에라는 표현도 주목을 해야 된다. 따라서 최소 공개수만 구하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물론 최대 공약수는 여기서 끝나겠지만 우리는 최소 공개수를 구한 거니까 다시 계속 다 곱합니다. 다 곱하면 최소 공개수는 60입니다. 따라서 8시에 출발했다면 다시 동시에 출발한 시각은 9시 정각이 되겠죠. 문제 4번 이런 문제도 처음에 학생들이 그 문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세자연수 이것 중 어느 것을 나눠도 5가 남는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 보통 초등학교는 구하는 값을 네모 이렇게 정하죠. 근데 보통 중학교에서는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x라는 문자를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x인데 남는다로 쓰니까 아예 처음부터 빼주는 거예요. 원리가 뭐냐면 내가 구하는 x에서 5를 빼면 얘는 뭐가 될 거다? 12, 16, 18의 최소 공개수가 될 거다. 왜? 그래야 얘들로 나눠질 테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해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5가 남는다고 쓰니까 아예 우리가 구하는 x값에서 5를 뺀 값으로 따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시 더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12, 16, 18의 최소 공개수를 구합니다. 자, 최소 공개수가 얼마냐 하면요. 144가 나와요. 따라서 x-5가 144인 거예요. 그러면 1번의 값은 x를 하려면 x에서 5를 뺀 것이 144라면 1번에서 구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얼마? 149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번은 1번만 알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세 자리 자연수에서 가장 큰 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배수를 따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배수를 따져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6번을 곱하면 864가 되고 5를 더 더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x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큰 세 자리 자연수는 869가 됩니다. 자, 선생님이 주의를 준 게 뭐였죠? 이 상태에서 요 식의 상태에서 배수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 값을 구한 1번의 상태에서 여기서 구해갑니다. 그러면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876이라는 다른 값이 나와요. 반드시 어디서 출발한다? 여기서 출발한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5번. 이 분수 중에서 어떤 것을 곱해도 자연수가 되는 분수를 구하고 그때 가장 작은 기하분수를 구하자라는 건데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일단 구해야 됩니다. 왜? 자연수라는 것은 분모가 1이 돼야 되죠. 따라서
이 분모가 이런 값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 값들을 전부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18, 24, 3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분자의 공약수가 존재한다면 최대 공약수로 나눠져야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자, 결론부터 적어놓을게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줘야 돼요. 분자의 최대 공약수로 나눠줘야 돼요. 이 문제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18, 24, 3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최소 공배수가 72가 나와요. 얘는 72가 나와요. 이제 15, 25, 3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거예요. 자, 최대 공약수 나왔어요. 5에 5.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5분의 70입니다. 이것을 곱하면 다 자연수가 되게 만들면서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이렇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을 문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물론 훈련은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실하게 해나가야 되겠죠? 다음 시간은 양수, 음수를 공부하고 또 정수, 유리수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